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전과 알아보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쟁 관련한 소식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저희들이 지금 이스라엘에 집중하고 있는 사이 거의 개전 이후에 가장 많은 러시아 전차 장갑차가 파괴된 날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말 깜짝 놀랄 만큼의 러시아군 기갑 장비가 하루 만에 완전히 초토화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인명피해, 즉 러시아 군인들의 사살된 숫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어디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스라엘 또 가자지구의 하마스의 전쟁이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완전히 국제전 제5차 중동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레바논을 거점으로 압력하고 있는 이 헤즈볼라 정파죠. 무장 정파가 미국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거의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북부 지역을 향해서 어마어마한 공격을 퍼붓고 있는데, 그러면서 또 이스라엘 국민들이 참지 못하는, 참을 수 없는 이런 동영상까지 공개했어요. 이스라엘 보병을 순찰하고 있는 보병을 대전차 미사일을 쏴서 죽여버리는 이런 동영상을 공개를 했는데, 이런 거 보면 이제 또 이스라엘 국민들 못 참죠. 자, 그러면서 미 항모전단 우리 겁나지 않아, 미 항모전단을 깨트릴 수 있는 무기 우리 다 있어 하고 그런 것까지 공개를 했는데, 이제 정말 국제전으로 번져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상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근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우크라이나 전과 먼저 보겠습니다. 병력은 820명의 러시아군을 사살했다 라고 밝혔고요. 전차 무려 34대를 격파했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34대는 우리 대한민국 육군의 편제로 따져봐서도 한 개 대대가 넘죠. 완전히 한 개 전차 대대 분량이 모조리 사라져 버린 겁니다. 장갑차 무려 91대, 91대의 장갑차가 하루에 사라졌다. 이거 3개 장갑차 대대가 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제 단 하루 만에 전차 대대 하나, 장갑차 대대 3개가 사라진 거예요. 즉, 한 개 기갑 여단 이상이 사라져버린 이런 엄청난 전과를 올리게 된 날입니다. 사량은 좀 적습니다. 20대. 그리고 특수장비는 4대 격파. 야포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동안에는 이 전차나 장갑차는 한 개 중대급 이하 이런 식으로 파괴가 되고, 야포가 거의 대대급 이상 또는 한 개 여단급이 파괴가 되는데, 오늘은 18문 딱 우리 한국군으로 치면 한 개 포병 대대급이 파괴가 됐고요. 다른장 로켓 한 문 격파. 그리고 이렇게 포병이 부족하다 보니까, 포병 파괴가 적은 건 러시아군의 포병 사격이 적으니까 대화력전, 대포병 사격에 당하는 일이 적어지는 거죠. 자기들 포 숫자가 적으니까. 그러니 이제 전투기를 가지고 캐스, 근접 항공지원, 폭격 지원을 나서고 있는 것 같은데, 아우디우카 쪽에서 수호-25 공격기가 우크라이나군의 보병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멤페스에 의해서 격추됐다라고 나왔고요. 무인 항공기 19대 격추의 전과가 있다라고 밝혔는데, 이 대부분의 전과가 아우디우카에서 러시아군이 삼면에서 포위하고 들어가다가 이런 처참한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전선 상황을 보면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주요 전선에서 108회의 교전을 했다. 공세는 지속되고 있다라는데, 주로 24회, 32회 이런 거 보다가 108회 교전, 평소의 3배, 4배 정도의 교전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러다 보니 이 러시아군이 이런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관전을 하고 있는 이 오신트 소식통들은 지금 이 러시아군이 제대로 된 지휘 통제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것 같다. 삼면에서 아우디오카를 치고 들어가면 뭔가 지휘 통제 체계가 있어서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런 큰 피해를 입은 것 같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자,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러시아가 쿠판스크와 아우디우카 공습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밝혔고, 이제 포병이 부족하니까 공습으로 떼우는 거죠.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이 계속되면 내년 대선에 출마할 것이다. 그러니 이 전쟁 중에 국가 지도부가 바뀌면 전쟁이 좀 위험해질 수 있으니 대승적 차원에서 전쟁이 계속되면 나는 내년 대선에 출마할 것이다 라고 선언했어요.
그런데 지금 계엄 상황이기 때문에 선거가 이루어질 수 없는데 뭐 어떻게 선거를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고요. 또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이야기를 어디서 했냐? 국방연락그룹 회의 참석차 벨기에를 방문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벨기에 여기서 람슈타인 회의 같은 이런 회의를 하는데 미국을 비롯한 나토 국가들이 모여서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그 회의를 하는 것이죠.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이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모두 도울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전쟁이 터졌고 그러면 또 이스라엘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되냐? 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스라엘을 도와줄 수 있고 또 도와준다 하더라도 우크라이나의 지원이 줄어들 일은 없다. 우리는 충분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게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러시아는 헤르손 지역의 주민 장례식장에 드론 공습을 가했는데 장례식을 마치고 이동하는 그 장례 차량들 있죠. 그 차량들을 향해서 드론으로 때려버렸답니다. 이게 무슨 나쁜 전쟁 범죄 행위입니까? 정말 나쁜 짓을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정보국은 하르키우의 흐로자 공격을 도운 우크라이나인 2명을 체포했다라는데 20대 남성 2명이에요. 자, 이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자들이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이 하르키우 흐르자 공격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한 2주 전쯤에 러시아가 하르키우의 어느 마을에 점심시간에 식당을 공격했죠. 그래서 엄청난 인명 피해를 냈는데 최종적으로 55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식당을 공격할 때 화력 유도를 이 자들이 했다라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인인데 좌표 불러주고 뭐 이런 거를 이 자들이 했다. 그래서 그 혐의로 체포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 자들이 그 55명을 죽게 만든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과거에 뭐 아로다 뭐다 많았는데 이런 자들이 뭐 한두 명만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대한민국은 이런 자들이 더 많을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뭐 진보 성향을 가지고 다 좋아요. 필요해요. 진보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걸 넘어서서 친북, 종북, 친중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혹시 없는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스스로가 우리를 지키는 차원에서 눈길을 돌려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아니 들 수가 없습니다. 자, 러시아는 아우디우카 방면에서 대규모 공세를 했는데 성과 없이 실패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뭐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라는 건데 이 지도를 보면 여기 남쪽이 도네츠크 시예요. 도네츠크 주의 주도 도네츠크 시고 그 도네츠크 시와 경계를 하고 바로 북서쪽에 아우디우카가 있는데 이걸 개전 초부터 또는 개전 이전부터 계속 여기서 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19개월째 싸우고 있는 곳이 바로 여기인데요. 여기를 이번에 삼면에서 완전히 포위해서 러시아군이 치고 들어갔는데 지금 여기 이 뉴욕타임즈 지도를 보면 우크라이나군의 이런 그 화살표만 있고 여기 지금 빨간 화살표가 도망가고 있는 화살표가 보이죠? 아마 러시아군이 저기까지 치고 들어갔다가 패퇴해서 도망 나온 걸로 보이는데요. 자, 지금은 이제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하고 있는 형국인데 삼면에서 치고 들어가면서 아우디우카를 봉쇄를 하려고 했는데 관전하는 이 오신트 소식통들 평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휘 통제가 전혀 안 된다 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지금 수호의 25 공격기 전투기가 하나 격추됐다. 보병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맞고 아까 그 전과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아우디우카 상황을 봤고 자, 미국 전쟁연구소 ISW는 러시아가 제58 연합군 사령관을 또 경질 교체한 듯하다 라는데 자, 이반 보법 소장이죠. 이 사람이 지난번에 우리 병력들이 교대도 못하고 너무 오랫동안 힘겹게 있다. 교대해줘야 된다. 라고 했다가 아웃돼 버렸죠. 그래서 어딘가에 지금 체포되어 있는 것으로 숙청되어 버렸는데 그 후임으로 헤르손 쪽에서 온 이 또 장군이 지금 뭐 계속 밀리고 있으니까 또 교체된 듯하다. 지휘부가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교체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정보를 미국 전쟁연구소가 이야기를 했고 러시아는 스바토베 방면에서 공세를 폈는데
일부 지역에서 진격의 성과를 거뒀다. 여기가 지금 이제 동북부 지역이죠. 우크라이나는 안드리우카 일대 진격 성과, 여기는 이제 바흐무트 남쪽이죠. 러시아군 일부를 소탕하고 있다 라고 밝혔고, 자, 이런 우크라이나 전선 상황 바탕으로 이제 이스라엘로 가봅니다. 국제전으로 번져가고 있는 이스라엘 상황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태가 결국 주변국들이 참전하는 국제전으로 번졌습니다. 레바논에 기반을 둔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과 미국의 사실상의 선전포고를 하고 대규모 군사 개입을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의 항모를 격침시키겠다며 해안에 지대함 미사일도 배치했습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현지 시각 10월 11일 오후 이스라엘과 미국의 사실상의 선전포고를 하고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대한 대규모 공격에 들어갔습니다. 헤즈볼라는 11일 우리 전사들이 오고 있다 라는 영상을 게재하며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시오니스트들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들은 이스라엘을 향해 즉각 퍼부을 수 있는 로켓 25만 발 이상이 준비되어 있다 라며 지하시설 로켓 발사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사실상의 선전포고 영상을 공개한 직후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대한 대규모 포격을 시작했습니다. 북부 국경지역 정착촌 대부분이 포격을 받았고 북부 대도시 하이파에도 대량의 로켓이 쏟아져 주민들이 방공호로 대피했습니다. 인구 100만 명의 대도시 하이파는 가자지구에서 직선거리로 130km 이상 떨어져 하마스가 보유한 로켓 무기로는 공격이 어려운데요. 현지 소식통들은 하이파는 레바논 국경에서 불과 35km 떨어져 있고 이곳으로 날아온 로켓들은 헤즈볼라가 발사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헤즈볼라는 현지 시각 11일 오후부터 이스라엘 북부 국경지역에 수백 발의 로켓을 발사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군 역시 공군과 다련장 로켓, 자주포 등의 전력을 동원해 응사하면서 현재 이스라엘 북부와 레바논 남부 대부분의 도시와 정착촌에는 대피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현지 워싱턴 소식통들은 헤즈볼라 게릴라 병력 일부가 국경을 넘어와 이스라엘 정착촌에 대한 진입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치열한 교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는데요. 헤즈볼라 게릴라들은 드론과 대전차 로켓, 대전차 미사일 등으로 중무장하고 이스라엘군 초소와 주둔지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헤즈볼라가 이를 너무 키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헤즈볼라는 11일 자신들의 SNS 계정을 통해 우리는 미국의 항공모함과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 라며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 종류의 이란제 대함 무기들을 공개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이란제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파테 110을 비롯해 이 미사일의 대함 탄도미사일 개량형 칼리즈 파즈를 대량으로 보유 중이고 시리아에서 밀수한 야혼트 지대함 미사일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지난 2006년에도 지대함 미사일을 이용해 이스라엘의 스텔스 초기함을 대파시킨 전력이 있는데요. 이들이 정말 미국 항모전단을 공격하는 자멸의 버튼을 누를지 향후 상황 전개를 예의주시해야 하겠습니다. 네,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과 미국에게 거의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좀 황당한 일인데요. 헤즈볼라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레바논에 있는 정당입니다. 정당인데 무장하고 있는 정당이에요.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여기 깃발 보면 이 노란색 바탕에 초록색으로 해서 이 AK-47 총을 이렇게 들고 있는 모습이 자기네들 깃발이고 그 아래에 이제 칼도 있고요. 이런 싸우겠다라는 거죠. 자, 헤즈볼라가 10월 11일 날 선전포고 영상을 공개했는데 물론 이게 정식 선전포고는 아니죠. 왜냐? 정식 선전포고 하려면 자기들의 수장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진 않고 지금 복면을 하고 있는 전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선전포고 영상 보겠습니다. 자, 이 영상의 내용은 우리 전사들이 오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시오니스트들과 맞서 싸울 것이다. 그 말은 뭐냐? 이스라엘하고 싸우겠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미국 항모 전단 겁내지 않고 그 항모 전단을 공격할 수 있는 우리 능력 다 된다. 그런 상황에서 이 헤즈볼라가 어마어마한 로켓 공격을 퍼붓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빨간색으로 완전히 그냥 덕지덕지 되어 있는데 이게 이스라엘 북부 지역이죠. 그리고 레바논 남부 지역에
공습경보가 내려진 지역을 다 합한 거예요. 이 점 하나하나가 다 공습경보 내려진 곳 마을들입니다. 여기는 이스라엘 북부 지역, 그리고 여기는 레바논 남부 지역인데, 레바논 남부는 또 왜 공습경보냐?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았으니까 반격탄을 날리죠. 그러니까 레바논 남부 지역도 공습경보가 내리는데, 자, 여기 이 지도상에 이 지역이 이스라엘의 아주 큰 도시 하이파입니다. 바닷가에 있는 도시인데 인구 100만 명이 넘어요. 여기에 아주 다량의 로켓탄이 공격이 들어왔는데, 이 하이파는 가자 지구 경계선에서 130km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가 이 하이파를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레바논 국경과 35km 떨어져 있어요. 당연히 이 하이파라는 대도시를 공격한 공격 주체는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헤즈볼라는 자신들이 이런 식으로 25만 발의 로켓탄 미사일들을 보유하고 있다 라면서 이 영상을 공개했는데, 여기 그림을 보시면 터널이죠. 지하시설인데 여기 벽에 뭔가가 걸려 있습니다. 이게 전부 로켓탄들이에요. 로켓탄들. 그래서 로켓탄을 벽에 행거식으로 다 걸어놓고 이 사이사이에 발사할 수 있는, 또는 공간이 지하시설이니까 밖으로 발사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게 우리 한국이나 뭐 이런 정상적인 국가로 치면 다련장 로켓에 들어가는 로켓탄이에요. 그 다련장 로켓은 뭐 하이마스나 우리 한국의 천무나 이런 것들처럼 차량으로 돼서 여기에 뭐 12발, 24발, 36발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그냥 다발로 쏴버리는 게 다련장 로켓. 북한으로 치면 방사포인데, 여기는 이제 지하에 숨어 있어야 되니까 한 발 한 발씩, 구멍 하나에 한 발 한 발씩 쏘게끔 시설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영상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헤즈볼라들이 뛰어가면서 이 벽에 걸려있는 이 로켓탄을 들고 어느 공간으로 가서 뭔가에 꽂습니다. 꽂고 나서 사격을 하는 뭐 이런 모습들인데, 이런 탄을 25만 발 가지고 있다. 당할 수 있냐? 라는 건데,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로켓탄들을 이스라엘 북부로 날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미국 오면 우리 겁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자기네들이 이 영상을 또 공개를 했는데, 이건 그 야혼트 대한미사일이 있다 라고 주장하면서, 야혼트는 이번에는 보여주지 않고 이거 다 이란 영상이에요. 그러면서 이란 영상을 짜깁기 해서 보여주면서 우리도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미국 항모 우리 겁나지 않아 라고 주장을 하고, 자,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칼리즈 파즈라고 하는 미사일인데, 이게 탄도미사일 파테110 이란제 300km 날아가는 탄도미사일, 그걸 주둥이에 시커를 달아서 마지막에 유도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칼리즈 파즈도 가지고 있으니까 300km 내에 미 항모 전단 들어오면 탄도미사일로 공격할 거야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헤즈볼라가 보유하고 있는 대한미사일 타격권, 결국 레바논 남부 지역에 자기네들이 있으니까 이 반경 300km는 공격할 수 있다. 야혼트 수출형은 300km죠. 그리고 칼리즈 파즈 300km죠. 그래서 키프로스 그리고 이스라엘 앞바다 전체가 다 사정권에 들어오니 미 항모전단 우리는 겁나지 않아. 그런데 이 헤즈볼라가 가지고 있는 야혼트 미사일은 러시아제죠. 한 12발 정도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야혼트가 만약에 시리아에서 쓰던 러시아제를 그대로 가져온 거라면 이거는 최대 600km 날아갑니다. 그러면 완전히 뭐 이 두 배로 영역이 확장되는 것이죠. 마하 2.5의 속도로 날아가는 그런 대한미사일을 지금 12발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사실 미 항모전단이 이 이스라엘 근처로 접근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긴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지금 이제 제라드 포드 항공모함은 어제는 키프로스 아래에 있다가 지금 오늘은 지금 이 저희들이 항적정보 신속하게 뭐 항행경보 뜨는 거 보니까 이스라엘 앞바다까지 진출을 했어요. 그런데 헤즈볼라가 이렇게 나오니까 다시 좀 뒤로 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슈퍼호넷
전투기, 이 제럴드 포드에 탑재되어 있는 게 슈퍼호넷 전투기 아니겠습니까? 이 슈퍼호넷 전투기의 전투 행동 반경이 한 700km밖에 안 돼요. 이 덩치는 큰데 전투 행동 반경이 좁습니다. 그래서 너무 멀리 떨어지면 이스라엘 쪽을 지원하거나 헤즈볼라를 타격하거나 하는 이런 일이 좀 힘든데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라고 헤즈볼라가 미 항모 우리 공격할 수 있다 라는 이 메시지를 계속 주나 봅니다. 그래서 거의 뭐 이제는 국제전으로 번져간 게 확실한 이 이스라엘 상황,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정보 취득해서 알려드리겠고요. 처음에 전쟁이 발생했을 때는 이 지역을 알려주는 오신트 소식성들이 세팅이 좀 안 됐는데 지금은 좀 세팅이 사실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다 많은, 또 기성 언론보다는 보다 빠르게 여러분들께 상황을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알려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